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023년도 경찰 승진시험 대비 실무종합 6번째 6회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보는 내용은요. 일단 먼저 2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념의 변천, 외국의 판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경찰 개입 청구권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행정 개입은 원칙적으로 재량이잖아요. 근데 개입 청구권을 인정했다. 뭐다? 띠또 판결이다. 또 판결. 그래서 그건 가볍게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를 가보시면, 자,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판결은, 자, 크로이베르츠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위법 수입 증거 배제부터 있네요. 맵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미수중 있고, 그 다음에 자, 국가배상 판결 인정된 것은 에스코베도가 아니고 뭐죠? 블랑코죠. 블랑코. 블랑코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베도 사건은, 에스코베도 판결은 뭐죠? 바로 접견교통권 침해. 접견교통권을 침해해서 여기서 자백을 받았죠. 그러면 자백의 뭐다? 증거 능력도 부정하자. 자,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이제 뭐다?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코베도하고 블랑코하고 그런데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 이것은 블랑코 판결입니다. 블랑코 판결,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찰의 일탈과 부패가 있네요. 경찰이 일탈도 하고 부패도 하잖아요. 조직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적절하죠. 펠드버그는 경찰이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펠드버그는 뭐다? 작은 호의까지 뭐 큰 부패 이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작은 건 인정해주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델라트르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라 예를 따라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 똑같은 입장이네. 그럼 다르겠죠. 그래서 일부가 아니다. 자, 뭐다? 작은 호의가 큰 뭐다? 부패로 이어진다. 작은 호의가 큰 부패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작은 호의를 뭐다?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작은 호의를 인정하지 말자. 작은 호의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되면 거리가 생기면 부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윌슨은 경찰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하여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작은 호의 받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부패 쪽에서 사소한 호의를 허용하면 나중에 엄청난 부패를 이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됩니까? 그냥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호의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 이론 내용들을 보셨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볼까요? 우리 5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오개혁, 그 다음에 광무개혁 당시 경찰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경찰제도를 얘기하죠. 1894년에 제정된 경무청 관제 직장은 한국 경찰 최초의 경찰 조직법이 돼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조직법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 그다음에 위경제 직결례, 그다음에를 혼합하여 행정경찰 장정에서 영업, 시장, 회사 및 소방, 위생, 결사, 집회, 신문 잡지, 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제 쭉 해가지고 경찰제도가 좀 넓어졌다라는 얘기죠. 됐고, 세 번째 가보면 광무개혁에 따라 1900년 중앙관청으로부터 경부가 한성 및 그 다음에 계양시장의 경찰 업무와 감옥 사무를 통과를 했다. 경부가 이제 이런 걸 다 했다라는 거죠. 경찰부.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한성부에 종전의 좌우 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창설하였는데, 자, 이 초기에는 외무아문 소속이었다 했는데 외무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외무가 아니라 내무잖아요. 내무. 우리가 원래 경찰이 내무의 내치니까. 그래서 외무아문이 아니라 내무아문이죠. 내무아문. 내무부의 내무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경찰 비례. 비례는 이제 계속 행정법 영역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찰 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의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자, 비례성 이런 것들 있죠. 비례 관계. 이건 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도 아니라 모두 갖춰야 되는 거죠. 자, 됐고 세 번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은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이 되니까 처분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우리 비례의 원칙을 표현한 얘기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금지를 얘기하는 거죠. 과잉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셔서 우리 11번 한번 볼게요. 경찰관 경찰 공무원법이네요. 자, 경찰 공무원법 설명 OX 표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가보면 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 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란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이 났으면부터 5년간 자격을 금지한다. 5년이죠. 5년간 정지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경 이상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고요.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자, 뭐다 청장이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단 뭐 하는 겁니까? 쭉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임용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나머지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경찰청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됐고, 자, 디귿번 가보시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자, 뭐다? 2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뭐 할 수가 있다?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요때 여기까지 있죠.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 총경, 경정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됩니까? 치안감이 아니라 경무관 이상입니다. 경무관 이상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번 가보시면 경장을 경사로 근속 승진 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6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6년이 어디 있습니까? 5년이죠. 됐고, 그래서 이제 디귿번하고 리을번 틀렸죠. 그 다음에 자, 미음번 가보면 경찰 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이면 12월 3일,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고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뭐다?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법상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돈과 관련된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부터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에 사유, 근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송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 뭐다 이런 부분들 재직과 관련된 거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어떤 재직 중의 사유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뭐다 줄여서 지급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됐고, 두 번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해서 연금인 급여를 제외하고요. 퇴직급여에서 정지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나 이런 거부터 있죠. 파면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자, 해임 있네요. 4번 해임 있는데 해임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급여 제한이 없어요. 자, 해임은 급여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를 찍어 그럴싸하게 써 있지만 틀렸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공무원법상 의무.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인데요. 자, 일단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있네요.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직무전전 의무, 그 다음에 친절 공정 의무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좀 많이 꼬아냈죠. 그래서 직무전념 의무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직무상 의무에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절 공정 의무, 법령 준수 의무, 종교 중립 의무 여기까지 있는데 자, 또 비밀 엄수 의무가 있죠. 비밀 엄수는 직무가 아니라 신분상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무상 복종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다. 그다음에 2번 가보면 자, 복종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 공무원은 근데 복종을 하는데 갑자기 이의 제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이의 제기와 관련한 거죠. 당연히 우리가 복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복종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직무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일단 또 틀렸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허가 없이 겸할 수 없죠. 맞는 얘기입니다. 됐고, 네 번째,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했다. 그러면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 근데 그런 거 아니할 수 있다죠. 특이한 조문이긴 한데 일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 있네요. 옳지 않은 거 행정절차법.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면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일망에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의견을, 그러니까 이런 자기 의견 청문 절차 같은 게 필요해요. 변명의 기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자, 항상 의견 제출 이런 게 있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청문 절차예요. 청문 절차. 청문 절차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면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쭉 해서 통지한다. 1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청문 절차 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쭉 해서 요청이 있다. 원칙적으로 보여주라 이거죠. 그래서 법에서 어떤 금지하는 사유가 있다. 이러면 물론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보여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 편성 원리 중 조직 편성 원리 여러 원리가 있겠죠. 근데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네. 통일.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 만 이게 통일이죠. 이 부분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 처리 및 범죄 예방 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 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 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늦어진다라는 얘기는 통일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늦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 통일제를 유지해야 되는 논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됐고 세 번째, 자,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 관리자, 사전 지정 등이 필요하다. 왜? 통일해야 되니까. 보고 체계자가 지금 사고가 생겼으면 보고가 안 되잖아요. 통일적인 보고 체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시면 조직 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무거운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층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명령통이라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19번도 가보겠습니다. 옆에 있으니까요. 자, 일단 쭉 해서 차량 관리가 있네요. 차량 관리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 지휘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겁니다. 됐고, 두 번째, 업무용 차량은 운전 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 관리한다. 업무용 차량 집중 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됐고, 세 번째,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 차량 선정에는 주행거리를 최우선한다. 주행거리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주행거리가 아니라 자, 뭐다? 이제 차량 사용기간 있죠. 차량 사용기간. 왜냐하면 안전거리를 따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량 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 탑승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그래서 책임자가 있죠. 1차적으로는 운전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선임 탑승자, 안 되면 이제 기관의 장. 이렇게 순서대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 또 희한한 얘기죠. 사이크스. 그 다음에 마차 중화기술 있네요. 사이가 중화기술 있네요. 중화기술. 그래서 자, 일단 읽어봅시다. 그래서 중화기술인데 나름대로 이제 물타기 정도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물타기 하는 거죠. 이 사회를 운영하는 지도층도 다들 부패했고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아. 그들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위선자들 뿐이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건 뭐냐면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에요. 나를 비난하지만 니들도 똑같은 놈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나름대로 물타기라는 거예요. 중화기술은 그냥 물타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또 뭡니까? 피해자의 부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뭐 denial of victim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피해자는 응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화를 하는 거고요. 일단 비난자에 대한 비난, 니네들이 비난하지만 니들도 나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셔서 23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돼서 있네요. 자, 그러면 신고네요. 신고. 자, 그러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했다면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설 이주 폐지 이런 것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경비 업무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 신고가 아니라 지금 바꾼 거예요. 크게 바꿨으니까 이건 신고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작하거나 종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고 아니면 휴업, 폐업 이럴 거 신고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일을 바꿔버린 거예요. 일을 바꿨으면 처음에 자 뭐가 됩니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자, 양귀비 아편은 당연히 마약이죠. 양귀비 아편. 그다음 한해 마약은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인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약 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총리령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죠. 이제 자 뭐다 있고 그다음에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그다음에 제재, 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급하니까 뭐가 됐어요?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대마 있네요. 대마.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류라고 하게 되면 뭐죠? 마약,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그다음 뭐다? 대마가 있죠. 대마. 그래서 대마가 나오는 거예요. 대마초와 대마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그다음에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제품 이런 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왜냐? 대마가 섬유예요. 섬유. 그러니까 섬유 작물이기 때문에 이걸 다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가보겠습니다. 엽관주의가 있네요. 엽관주의는 이제
당파성이죠, 당파성. 당파성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주로 학벌, 그 다음에 지연, 혈연과 같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의 기준 삼다. 이건 정실인사라고 하죠. 정실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날은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자, 뭐다?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자, 뭐다? 장치.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 그러니까 이런 뭐 역관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1983년 미국의 펜들턴법을 기화로 역관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데 역관주의가 아니라 펜들턴법은 실적주의입니다. 실적주의. 실적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다음 네 번째, 자,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행정의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했는데 능률성을 뭐 하는 겁니까? 약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역관, 당파성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능률성이 아니라 민주성이죠. 민주성. 민주성은 강화시키겠지만 왜냐하면 민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 선호를 전형 반영하는 거죠. 당파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3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비수단 적절하지 않은 것 있네요. 자,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비수단인데 균형, 뭐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성과, 균형은 최대한의 성과를 얘기하는 거다. 됐고, 두 번째, 경비수단의 종류 중 제지라는 게 있네요. 막는 거죠, 막는 거. 그러면 자, 이제 뭐다? 강제집행이냐? 아니죠. 강제집행이 즉시강제예요, 이게. 막았으니까. 제지조치는 즉시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즉시강제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 경고는 간접적 실력 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 직접이 되니까 즉시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다음에 4번,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체포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이겠죠. 이것도 이제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2번 일단 틀렸는데 잘 보시고 4번도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 우리 31번을 보겠습니다. 31번 뭐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네요. 적절한 거 돼가지고 있죠? 그럼 먼저 재난이 있어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인데 자연재난하고 자, 사회재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안전관리란 재난의 예방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복구가 나오면 안전관리가 아니죠. 뭐다? 재난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보면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건 누구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뭐 태풍 오고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뭘 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게 돼 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도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다음 우리 34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집회의 자유, 판례의 태도네요. 집회의 자유. 우리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판례. 이 부분을 보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21조에서 인정한다. 집회의 자유. 헌법상 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 장소로의 여행을
집행을 방해하거나 집회 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써서 금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 됐고 세 번째 집회 금지와 해산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본권이다 보니까 공공의 안정질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면 허용된다. 이건 금지와 해산 제한하는 거잖아요. 잠재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있죠. 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있죠? 이럴 때만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라는 게 상당히 고난도의 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권리가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집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모이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안관찰법 있네요. 보안관찰 처분. 적절한 거 있네요. 자, 경찰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있네요. 자,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을 포함한다. 근데 2년 하면 좀 너무 짧죠. 3년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안관찰 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뭐한다? 원칙은 2년인데 갱신이 된다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2개월은 너무 늦죠. 그래서 2개월이 아니라 7일입니다. 7일. 관할사에 출소할 신고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 처분의 집행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된 때는 7일 이내에 결정을 취소하는데 7일 이내가 아니라 그런 날짜 제한이 없어요. 소멸이 됐으면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지체 없이 취소해야 되겠죠. 집행 중지 결정했다가 자 취소한다. 사유가 소멸되면 뭐다?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38, 39 이제 한번 또 읽어보시고 4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자, 의무적 공조 거절 사유. 그러니까 공조 협조잖아요, 협조. 협조를 못 하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공소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자, 재판에 계속 중입니다. 그럼 이건 뭐다? 공조를 지금 거절했잖아요. 공조 거절이 아니라 재판 끝날 때까지 못 하는 거죠. 공조 연기 사유가 됩니다. 공조 뭐가 된다? 연기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공조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띤 진인 범죄이거나 공조 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다 이거예요. 정치적이면 거절해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세 번째, 공조 범죄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정적 또는 미풍양소 해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 위험이 된다 이거예요. 됐고, 다음 네 번째, 상호주의니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의한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에 보증이 없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안 해주고 있는데 뭐하러 공조를 해줍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은 뭐다? 연기사유다. 거절이 아니라 연기사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6회 모의고사도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6회 자, 뭐다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